우리 태양계의 외곽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체는 평온한 우주 공간에서 갑자기 폭발하며 단 몇 시간 만에 300배나 밝아지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폭발이 1년에 30번이나 일어난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폭발들이 완전히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센타우르 29P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체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요. 1927년 독일 함부르크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두 연구자가 밤하늘 사진들을 비교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아놀드 슈바스만과 아르노 바흐만은 여러 날짜의 천체 사진을 겹쳐보다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점을 발견했죠. 처음엔 평범한 단주기 해성으로 분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체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인 해성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이 천체는 나중에 슈바스만 바흐만 1호 해성, 줄여서 29P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해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어요. 센타우로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체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센타우로스는 목성과 해왕성 사이의 공간을 돌아다니는 작은 천체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처럼 해성과 소행성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해성도 소행성도 아닌 독특한 중간 존재였던 거죠. 이들 대부분은 원래 태양계 가장자리 카이퍼 벨트에서 살다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의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우주의 난민들처럼 고향을 떠나 새로운 궤도에 정착한 셈이에요. 센타우로스들은 보통 불안정하고 길쭉한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돌아다니죠. 이런 불안정한 궤도 때문에 이들의 운명은 대체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결국 해성이 되어 태양계 중심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천체 역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센타우르 29P는 다른 센타우로스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이 차이점들이 바로 29P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에요. 먼저 궤도가 타원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원형이라는 점이죠. 태양과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받는 열의 양도 균일할 것 같잖아요. 두 번째는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직경이 약 60km나 되는데 이는 모든 센타우로스 중 96% 이상보다 큰 거대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천체가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폭발입니다. 2호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활동적인 천체로 불릴 정도죠. 1년 평균 약 30회나 폭발하는데 이 중 40%는 완전히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언제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2024년에는 48시간 동안 무려 4번이나 연달아 터져서 평소보다 300배나 밝게 빛났어요. 마치 우주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았죠. 2022년에 일어난 폭발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음속을 넘는 속도로 100만 톤이 넘는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냈거든요. 마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샴페인 병이 터지는 것 같았죠. 이 메인 폭발 이후 5일과 7일 뒤에 또 다른 작은 폭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런 연쇄 폭발 현상은 이 해성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 번 터지면 며칠 내에 또 다른 폭발들이 뒤따라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놀라운 것은 2021년 9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센타우르 29P가 4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폭발을 연속으로 일으켰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건 전문 천문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마추어 관측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해성의 대부분 폭발들은 취미로 천체 관측을 하는 분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전문 장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해성에 계속 향하게 하기보다는 뒷마당 망원경으로 우연히 발견하는 게 더 쉬웠던 거죠. 과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귀중한 허블 망원경 관측 시간을 확보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는데 하필 관측 예정일 전날 허블이 기술적 문제로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우주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았죠. 마치 29P가 자신의 비밀을 쉽게 내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무작위 폭발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센타우르 29P는 우리가 극저온 화산 해성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종류의 천체입니다. 표면이 얼음 껍질로 덮여 있고 그 안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같은 가스들이 얼어붙은 상태로 들어 있어요.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 복사열이 껍질을 약하게 만들고 내부의 얼음들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내부 압력이 점점 높아지다가 한계를 넘으면 껍질이 터져버리고 해성 내부의 차가운 마그마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냉동된 물과 암모니아, 소금, 메탄, 질소가스가 섞인 냉각 마그마가 우주로 쏟아져 나오죠. 지구의 화산 폭발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장관을 연출합니다. 센타우르 29P의 핵은 탈출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 분출된 물질 대부분이 중력을 벗어날 만큼 빠르게 날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대부분이 다시 표면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2021년 폭발에서 본 것처럼 며칠 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분출된 먼지와 얼음 입자들은 해성 핵 주변에 흐릿한 구름을 형성해서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면서 해성을 훨씬 밝게 보이게 만들어요. 12P 같은 일부 극저온 화산 해성들은 폭발할 때 뿔 모양의 분출물을 만들어서 악마 해성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극저온 화산 해성들은 태양 주위를 매우 긴 타원 궤도로 돌면서 태양에 가까워질 때 더 활발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센타우르 29P는 거의 원형 궤도를 돌아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태양 복사열도 균일하게 받을 테니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보여야 할 텐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죠. 이 모순이 바로 29P를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천체 중 하나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수년간 이 무작위적인 폭발 패턴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컴퓨터로 분석하고 통계 모델을 만들고 온갖 이론을 적용해봤어요. 일부는 57일이라는 느린 자전 주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실제로 대규모 폭발이 52일에서 60일 사이마다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관찰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 작은 폭발들도 30일이나 90일마다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발생해서 해성을 지배하는 어떤 계절적 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죠. 센타우르 29P의 분출은 준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강도나 정확한 시점 면에서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3년 4월에는 해성 핵 주변의 빛이 평소보다 희미해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가스 방출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내부 압력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서 곧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죠. 마치 화산 폭발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과 비슷한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센타우르 29P가 작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이 신비한 천체의 폭발을 성공적으로 예측한 최초의 사례였어요. 드디어 우리가 무작위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작지만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이 성공은 29P의 행동이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라는 희망을 주었어요. 충분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면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또 다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최근까지 센타우르 29P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일산화탄소만이 이런 분출의 원인이라고 여겨졌는데 해성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로 발견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는
그것이 절반의 답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전 전파 관측에서는 지구 쪽으로 향하는 일산화탄소 Z 하나만 발견됐어요. 하지만 웹의 근접외선 분광기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산화탄소 Z가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지구 쪽으로, 다른 하나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임스 웹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출되는 이산화탄소 Z 2개도 발견했습니다. 이 해성에서 이산화탄소를 확실하게 감지한 최초의 사례였죠. 총 4개의 Z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29P의 내부 구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이는 센타우르 29P가 단일한 천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천체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스 방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흥미로운 이론 하나가 제시됐어요. 센타우르 29P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산화탄소 농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극도로 휘발성이 강해서 순수한 일산화탄소 얼음은 영하 248도라는 극저온에서도 승화할 수 있어요. 만약 표면 근처에 저장돼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모두 사라졌을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표면 깊숙이 갇혀서 보존되고 있어야 하죠. 여기서 비정질 물 얼음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아는 얼음은 거의 모두 결정 형태예요. 결정질 얼음은 분자들이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게 특징입니다. 반면 비정질 얼음은 분자들이 촘촘하게 뭉쳐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질 얼음보다 밀도가 낮고 구조 안에 기체를 가둘 수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영하 196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비정질 얼음이 자연스럽게 결정질 얼음으로 변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런 변환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갇혀있던 기체가 방출되죠. 이론적으로 센타우르 29P 핵에 비정질 얼음이 아직 남아있고 일산화탄소가 갇혀있다면 얼음이 결정 형태로 바뀌면서 높은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센타우르 29P는 카이퍼 벨트에서 시작됐는데 그곳 온도는 영하 243도에서 영하 233도 사이였어요. 이 온도에서는 모든 얼음이 비정질 상태일 거예요. 영하 196도 이상에서만 결정화가 시작되거든요. 태양으로부터 6천문단이 떨어진 현재 위치까지 1천만 년 넘게 이동하면서 온도가 영하 158도까지 올라갔고 비정질 얼음이 결정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정질 얼음이 결정질로 바뀌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센타우르 29P의 거대한 크기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지름 1km에서 6km 사이에 작은 센타우로스 4개를 조사해보니 비정질 얼음을 결정질로 바꾸는데 10만 년에서 600만 년이 걸린다고 계산됐어요. 즉, 현재 위치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내부가 완전히 결정화돼서 갇힌 기체는 모두 방출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29P 크기의 센타우로스가 모든 비정질 얼음을 변환하는 데는 6천만 년에서 1억 년이 걸립니다. 크기가 클수록 내부까지 열이 전달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계산이 맞다면 센타우로스는 비정질 얼음의 50%에서 65%만 변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도 절반 가까운 얼음이 원시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낮은 밀도의 비정질 얼음이 높은 밀도의 결정질 얼음으로 바뀌면 핵의 전체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 과정에서 센타우로스 표면과 내부에 구조적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후에 일어나는 동굴 붕괴, 산사태, 싱크홀 같은 사건들이 센타우로스의 불규칙한 폭발을 일으키는 원동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요. 내부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나고 이때 갇혀있던 가스들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우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어요. 센타우르 29P는 가스를 천천히 새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분출하거든요.
때로는 1년에 여러 번씩 말이죠. 압력이 어떻게 빠른 속도로 쌓여서 연속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승화나 결정화 과정만으로는 이렇게 격렬하고 반복적인 폭발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메커니즘들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센타우르 29P가 왜 그렇게 강렬한 폭발을 겪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스 방출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는 이 활발한 우주 천체와 관련된 가장 큰 두 가지 연구 과제로 남아 있어요. 이 천체는 태양계 외곽의 얼음 천체들이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왜 어떤 폭발은 크고 어떤 폭발은 작은지,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지, 내부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또한 29P와 비슷한 극저온 화산 해성들이 태양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들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한 점들이에요. 그래도 진전은 분명히 있었어요. 천천히 그 신비를 풀기 시작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놀라운 도구 덕분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는 더 정교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언젠가는 우주선을 보내서 직접 관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센타우르 29P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 예측 불가능한 곳인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발견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